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소설책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모모라는 책이에요. 미알 엔데님이 지으셨고요. 한미희님이 옮기셨어요. 출판사는 비룡소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 책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소설이에요. 현대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에 쫓기면서 아동바동 사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꼬마 모모라는 소녀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시간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회색 신사들이 나와요. 시간을 관장하는 호라 박사님이 나와요. 그리고 모모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말이 없는 청소부 배포와 말을 정말 잘하는 청산유수로 잘하는 청년, 기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모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친구예요. 그럼 모모가 항상 아이들과 친구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유로운 시간을, 그리고 항상 주변에서 챙겨주는 그런 음식들, 옷들, 그러한 도움 덕분에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모모는 어떤 아이였냐면요. 그냥 다른 아이와 보통 똑같은 평범한 아이였어요. 왜소한 체격에 헝클어진 머리에 남의 것을 얻어 입어서 큰 자켓을 걸치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모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 재능은 뭐냐면요. 남의 말을 아주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재능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꼬마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다. 그게 무슨 특별한 재주람. 남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도 많으리라. 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어느덧 거침이 없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중에 벌써 어느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모모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모모를 찾아와요. 싸움을 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모모에게 찾아오죠. 사람들에게 여유로움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회색 신사들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욕심, 욕망을 부추겨서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도록 재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그러한 시간들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 배려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의 자화상을 그린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회색 그림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라고 강요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날이면 날마다 시간 절약 효과가 있는 새로운 장치의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우수함을 찬양했다. 이들 장치가 장차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여가를 선사해 주리라는 것이었다. 담벼락과 광고판에는 온갖 행복의 청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여졌다. 포스터에는 이를테면 번쩍번쩍 빛나는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시간 절약, 나날이 윤택해지는 삶, 시간을 아끼면 미래가 보인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법, 시간을 아끼라.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하긴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옛 원형극장 인근 마을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긴 했다.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나 피곤함 또는 불만이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눈빛에는 상냥한 기미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물론 그들은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와 같은 말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 말하다 보면 저절로 분별이 생기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5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들이 그 사람을 찾아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그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도 알차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오락을 찾았다. 그렇기에 그들은 축제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즐거운 축제도 그랬고 엄숙한 축제도 그랬다. 꿈을 꾸는 것은 제약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그것은 정적이었다. 사방이 고요하면 그들은 자기네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고, 그러면 민물처럼 불안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정적이 찾아들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 요란하게 소란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의 즐거운 소란이 아니었다. 미쳐 날뛰는 듯한 이 불쾌한 소란은 나날이 볼륨을 높여가며 대도시를 가득 채웠다. 자신의 일을 기쁜 마음을 갖고 또는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은 방해가 되었다.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래서 커다란 공장과 사무실에는 예외 없이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들이 걸리게 되었다. 시간은 귀중한 것, 잃어버리지 말라. 시간은 돈과 같다. 그러니 절약하라. 부장의 책상 위에도, 국장의 안락의자 위에도, 의사의 진료실에도, 상점과 레스토랑과 백화점에도, 심지어는 학교와 유치원에도 이와 비슷한 팻말들이 걸리게 되었다. 이런 세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대도시의 모습도 차츰 변해갔다. 옛 구역은 철거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린 새로운 집들이 이어졌다. 그 안에 살 사람들에 맞추어 집을 짓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면 제각기 다른 모양의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데다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었다. 대도시의 북쪽 지역에는 이미 거대한 신축 건물 구역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성냥갑 같은 고층 임대 아파트들이 끝없이 우뚝우뚝 솟아났다. 집들이 똑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거리도 똑같아 보였다. 단조로운 거리들은 늘고 또 늘어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쭉 뻗어나갔다. 삭막한 질서의 항무지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꼭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여기서는 단 한순간, 단 1cm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계획되었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점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아이들 몫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일을 하는 곳에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가지려는, 소유하려는 그러한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모모에게로 와요. 모모는 그런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마음껏 창의력을,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다가 모모가 그 회색 신사들, 그 신사들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회색 신사들이 어른들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아이들과 함께 상의해서 힘을 합쳐 그 회색 신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회색 신사들은 이러한 모모를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쫓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호라 박사는 그러한 모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요. 호라 박사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서는 1년이란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리고 친구들은 모두가 다 회색 그림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모두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모모는 너무 괴로워서 호라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호라 박사의 집으로 찾아가요. 호라 박사와 같이 지내는 거북이가 있어요. 카시오페이아. 그 카시오페이아가 그 길을 안내해줘야지만 호라 박사의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책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호라 박사 집까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모모는 다시 용기를 냈다. 모모는 거북에게 말했다. 부탁이야, 조금만 더 빨리 걸으면 안 될까? 거북은 대답했다. 느리게 갈수록 더 빠른 거야. 거북은 아까보다도 더 느릿느릿 기어갔다. 전에도 그랬듯이 모모는 느리게 감으로써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발 밑에 거리가 스스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았다.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갈수록 더욱 빨리 갈 수 있었다. 느릿느릿 갈수록 더욱 빨리 갈 수 있으며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욱 천천히 갈 뿐이라는 것은 하얀색 구역의 비밀이었다. 전에 석 대의 자동차로 모모의 뒤를 쫓았던 회색 신사들은 그 비밀을 몰랐고 그래서 모모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지금 그들은 소녀와 거북을 따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소녀와 거북 뒤를 똑같이 천천히 따라갈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도 비밀을 간파하게 되었다. 모모와 카시오페이아 등 뒤의 하얀 길은 회색 신사들의 무리로 천천히 채워졌다. 그 곳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방법을 터득한 그들은 심지어는 거북보다도 느릿느릿 걸었다. 그들은 점점 간격을 좁혀와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은 마치 거꾸로 된 경주. 누가 더 느린지 내기하는 격주 같았다. 길은 이 꿈의 거리를 꼬불꼬불 지나 하얀 구역 내부 깊숙이로 이어졌다. 그리고 언제나 없는 거리로 접어드는 모퉁이에 이르렀다. 카시오페이아는 이미 그 거리로 들어서서 아무데도 없는 집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모모는 그 거리에서는 몸을 돌려 뒷걸음질을 쳐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그 순간 모모는 어찌나 놀랐던지 심장이 멎어 버릴 뻔했다. 시간 도둑들이 움직이는 회색 담장인 양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어깨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길을 꽉 메우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 행렬은 끝간데 없이 길었다. 네, 여기까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쫓아오고 쫓기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모모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모 혼자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모모가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사람들의 그 갇혀진, 빼앗겼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각자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시 여유로워지고 배려심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죠.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나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